ADP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P 목차 중에서 데이터 이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이해 부분이 첫 번째 과목이고 그 안에 이제 세 개의 장이 있는데요. 데이터의 이해와 데이터의 가치와 비례, 그다음에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데이터 가치와 미래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론 중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 핵심 이론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이해, 그리고 데이터 가치와 미래, 그리고 가치 창조를 위한 전략 인사이트, 여기에 대한 부분 오늘 문제풀이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이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데이터와 정보의 그 관계, DIKW라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요.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먼트, 위즈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죠. 여기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좀 이따 보실 거고요. 다음에 이 데이터라는 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사실, 추론, 예측, 전망, 추정을 위한 근거다라는 거고요. 유형에는 이제 정성적 데이터 형태와 정량적 데이터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지식창조 메커니즘의 또 관계를 또 문제화시켜서 많이 나오니까요.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먼저 이 데이터 이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데이터의 정의를 이제 이해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위한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로 나뉜다라는 거고요. 정성적 데이터는 문자, 언어나 문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나 도형, 기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회사 매출이 증가한다, 이런 말은 정성적 데이터로서 문자로 되어 있고요. 나이가 30이다. 몸무게가 뭐 48.4kg다. 이런 것들은 정량적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이 안목지라는 것은 뭐 이제 김장 김치 담그기라든가 자전거 타기 이런 것 같은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개인에게 습득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안목지다라고 해요. 시행착오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개인에게 습득된 무형의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과학적 발견은 개인적인 어떤 암묵적 지식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외부에 표출되어야지 되는데, 외부에 표출되지 않을 때는 공유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죠. 반면에 형식지는 교과서라든가 매뉴얼,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형상화된 어떤 그런 지식을 의미하죠. 어떤 유형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식의 전달과 공유가 매우 용이합니다. 따라서 조직 자원에서 조직원 개인의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관심을 둔 우리 경영학 분야에서는 암묵지와 이 형식지, 상호작용 요거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현장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이 내면화된 지식을 공통화해야 되고요. 조직의 지식으로 공통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화한 거를 공통화하기 위해서는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개인의 암묵지를 언어나 기호 형태로 표출화하는 형태로 해서 표출화하고 이를 다시 개인의 본인의 지식에 연결해야 된다는 바탕위에서 새로운 경험을 부과해서 다시 내면화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순환됩니다.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는 DI-KW라는 피라미드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예로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풀어보면 되는데 이 DIKW에서 이 W는 주로 위즈덤, 지혜를 나타내는 거라서 창의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위즈덤은 창의적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지 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는 주로 예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그냥 사실,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데이터는, 인포메이션은 가공,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통해서 충분히 구분을 하시면 돼요.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라는 것은 문제 형식을 불문하고 어떤 타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없는 가공하기 전에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A마트에 100원이 있고 B마트에 200원의 연필이 판매된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정보는 information, 데이터의 가공 및 상관관계가 이해를 통해 패턴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A마트의 연필 가격이 더 싸다. 이게 정보가 되는 거고요. 상호 연결된 정보 패턴을 이해해서 이를 토대로 예측한 그런 어떤 결과물, 이런 걸 우리가 지식이다, 라고 날리지다라고 하죠. 뭐가 이제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A마트가 저렴하니까 거기서 연필을 사야겠다라는 게 바로 난리지고요. 지혜는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도출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A마트가 다른 상품들도 B마트보다 쌀 거다라고까지 예측을 하고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위즈덤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나옵니다. DIKW에서 나오거나 데이터의 정의나 그 유형 그리고 요 지식 창조 메커니즘에서 문제화가 돼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관련된 문제를 습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의는 통합, 저장, 운영, 공용이라는 이 네 단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통합되어야 되고 인테그레이트 되고 스토어도 돼서 오퍼레이션 되면서 쉐어도 되는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데이터의 기지란 뜻이죠. 그래서 분사적인 용어에서 나오긴 했지만 뭐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은 문제 풀면서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함께 정의가 거의 기본이죠. 정의나 특징이나 크게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데이터의 정의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정의냐, 특징이냐 이런 걸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뭐 데이터베이스 활용 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재료 부분, 금융 부분, 유통 부분, 그리고 사회 기반 구조로서의 기업이냐, 또 사회 기반 구조로서의 데이터베이스냐, 물류 부분, 지리 부분, 뭐 교통 부분, 의료 부분, 교육 부분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1장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다가 그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및 문제라고 해서 여기다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장에 대한 데이터 2에 대한 연습 문제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데이터 2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을 하나 더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에서 보면서 하고요. 제가 핵심을 여기다 다 올려놨고 요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거를 문제 풀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된 것들 위주로 문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1장의 데이터의 이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문제를 정리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데이터에 대한 설명. 부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문제를 푸는 방법을 보시면 먼저 데이터를 단순한 객체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객체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읽어보시면 데이터를 단순한 객체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객체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가치를 건너서 설명할 수 있다.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언어, 문자 등으로 기술되는 정량적 데이터와 치, 기호, 유형으로 표시되는 정성적 데이터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정량과 정성이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정량이 수치고 정성이 문자인데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잘 보시면 이런 게 힌트가 되죠. 양이라는 건 숫자니까 여기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숫자는 정량이 돼야 되니까 이게 말이 바뀌어야 되죠. 그죠? 언어 문자는 정성이고
숫자는 정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고요. 이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다 맞는 거죠, 그죠? 뭐 설문조사와 주관식 응답,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올린 글 등과 같이 이런 걸 우리가 정성적 데이터다라고 하죠. 정성 데이터의 경우에 그 형태와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역별 온도, 홍소, 홍수량 같은 거죠. 수치로 명확하게 표현되는 데이터를 정량 데이터다라고 하죠. 이거는 바뀌었습니다. 그죠? 요거와 요게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KW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먼트, 위즈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되게 적절한 거네요. 그죠? 항상 적절한 것인지 부적절한 것인지를 잘 구분 먼저 하셔야 되고요. 지식은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예를 상으로 도출되는 창의적 아이디어다. 자, 창의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까 제가 위즈덤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죠. 그 다음에 정보는 상호 연결된 정보 패턴을 이해하고 이를 그대로 예측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까요? 네. 예측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이런 말은 DIK, K죠, K죠. 네. 예측이라는 말은 K, 날리지를까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창이라는 말은 W고요. 예측이란 말은 K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C에는 데이터의 가공 및 상용기간 이해를 통해 패턴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데이터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거는 인포메이션, 가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인포메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는 자꾸 뭐가 걸리네요. 데이터는 현재 형식을 불문하고 타 데이터와의 관계가 없는
가공하기 전에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의미한다. 이런 건 맞는 말이죠. 그죠? 얘가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아까 특징 알아두시라고 했죠. 네.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아까 저희가 통합된 데이터,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 그 다음에 공용.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죠? 뭐 변환되지 않는 데이터다? 이런 말은 없었죠. 그죠? 변환이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얘가 틀렸네요. 4번.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 됩니다. 통합, 저장, 운영, 공용. 운영이 없네요. 그죠? 운영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외우면 한 문제가 맞추는 겁니다. 네. 여기, 그죠? 요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해드렸잖아요. 매번 나오는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를, 기출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관한 설명, 부적절한 것 보자라는 거죠. 뭐 특징이나 특성, 뭐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그랬고요. 이건 특성. 여기서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모두. 모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뭔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정보의 축적 및 전달 측면에서 대량의 정보를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정보 처리 기기가 어, 읽고 쓰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 가독성과 검색 가능성, 그리고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원거리에서도 혹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격 조작성을 갖는다. 뭐 크게 무리가 없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원격에서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정보관리 측면에서는 뭐좀 쓰다가 좀 글꼴이 좀 네. 이거 붙여넣어서 패턴을 좀 해야겠네요. 정보관리 측면에서는 이거는 정보관리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경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 데이터베이스 특성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용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관리 측면에서 볼 수 있고 정보기술의 발전 측면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먼저 여기서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요. 그까지 깊게는 뭐 나오면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려고 보는데 이건 여기서 그냥 정리합시다. 일단은 여기 쓸게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씁시다.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핵심만 정리하면은 정보 이용 측면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이라고 해서 따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핵심 단어만 좀 나오면 원격 조작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요. 이용 측면에서 이게는 이제 정보 축적 및 전달 측면이에요. 근데 이게 매칭이 돼야 돼요. 정보의 축적 및 전달 측면에서는 원격 조작성이라는 말이 매칭이 돼야 되고요. 정보 이용 측면에서는 이게 이용자 측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되죠. 그죠? 관리 측면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는 뭐 이용자의 어쩌고저쩌고, 이용자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찾는다. 그죠? 신속하게 획득해야죠. 그죠? 이용자가 신속하게 정보를 획득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경제적 이런 말이 나와서, 그죠? 이런 게 이용 측면이죠. 이 관리 측면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정보의 기술 발전, 관리 측면이 있고요. 정보 이용 측면 말고 정보의 관리 측면이 있고 관리 측면이라는 말에서는 뭐 검색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뭐 정보를 일정한 질서나 구조에 따라 정리 저장하고 검색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새로운 내용 추가나 갱신이 용이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 측면 정보기술의 발전 측면에서는 발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정보 처리, 검색 관리 소프트웨어 관련 하드웨어 정보 전송을 위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키면 돼요. 5번. 경제 산업적 측면. 이것도 역시 국민의 편의 증진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서 얘가 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보 이용 측면에서 또 저쪽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틀린 말이 될 겁니다. 측면에서는 정보를 일정한 질서와 구조에 따라서 정리, 저장하고 검색, 관리. 관리라는 말이 아까 제가 검색 관리라는 말은 정보 관리 측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가 틀렸죠. 두 개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검색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새로운 내용의 추가나更신이 용이하다. 이런 말은 이제 틀린 거죠. 그죠? 얘도 틀린 겁니다. 네, 발전 측면에서는 제가 발전이란 말이 들어가면 되니까 정보 처리, 검색, 관리,
소프트웨어, 관련 하드웨어, 공보,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등의 발전이란 말이 들어왔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2번, 4번이 정답이, 2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가치와 미래 요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또 할 겁니다.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